박재상, 두 번째 박재상의 부인 원상아, 세 번째 인물은 정의로운 기자 오인경입니다. 작은 아씨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캐릭터 관련 책을 썼기 때문에 네. 캐릭터를 중점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작은 아씨들에서 캐릭터들을 다 살아 움직이고 일관성 있게 그 캐릭터마다 내적인 결핍이 다르고 강점이 또 다른 거예요. 작은 아씨들에 나오는 3명의 인물을 분석하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캐릭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드라마의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오는 빌런 박재상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제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베트남 전쟁에 나가셨죠. 어머니는 도망가셨어요. 나에게도 부자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가난에서 살아온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 박재상 재단이 부자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 박재상이라는 캐릭터는 엄기준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그러면 너도 할 수 있겠어? 이 배우는 사실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구상에서 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할 수 있겠어? 이게 뭐 나르시즘을 가진 사이코패스 연기를 되게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요.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에요. 네. 아주 그냥. 그래서 이전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도 굉장히 그런 작은 아씨들과 결이 비슷한 그런 연기를 했었죠. 근데 작은 아씨들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네. 사이코패스적인 부분보다는 자기애성 성격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자기애성 성격이란 이 성격의 유형은 자신이 세상의 법칙 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인들을 좀 아래로 보고 타인들은 나의 우월감을 확인시켜주는 대상일 뿐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과장해서 얘기해요. 어떤 성공을 조금 했는데 이걸 과장해서 그건 나 없이는 안 되는 거였고 되게 과장해서 얘기를 하고 반면에 뭔가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합리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항상 주변 사람들이 그래 너 잘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떠나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에 상처 입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보통 사람보다도 더 큰 수치심과 우울을 경험해요. 그리고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타인을 원망하다가 이걸로도 이제 잘 안 된다. 그러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죠. 뭐 나는 뭐 잘못 없어.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금방 또 회복한 척을 해요. 그래서 좀 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되게 회복을 잘한다 라고 보지만 결국 그렇지 않죠. 이제 깊게 알다 보면 이 사람이 계속 신경 쓰는 부분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되게 곤두서 있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항상 잘났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은 실력을 키우는 긴 여정을 밟기보다는 빨리 뭔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위험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캐릭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기애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 자기애성 캐릭터가 갖고 있는 매력이 좀 당돌하고 당당해 보이는데 사실은 마음속으로 좀 위축되고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란 말이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세 보이고 정말 되게 자만해 보이지만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물렁한 부분이 있는 그런 캐릭터 아닌가요? 맞아요. 박재상도 사람들 앞에서 정말 매력적으로 얘기하고 위기에도 대처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과 얘기할 때는 되게 약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실히 이제 드러나죠. 그런 걸 보면 자기애성이 저럴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매력적인 또 빌런인데 이 박재상의 부인 원상아 캐릭터입니다. 최강 빌런 아닌가요? 최강 빌런? 최강 빌런이죠. 길 잃은 아기 고양이. 전 어렸을 때부터 길에서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성격이에요. 원상아는 엄지연 배우가 맡아서 연기를 했죠. 그래서 너무 연기를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에 나한테 준 건 난초뿐이었어요. 국제난초협회. 간단하게 정난회.
난 연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밀 연기를 하기로 했어요. 지금 난 24시간 연기 중이에요. 효린이 아빠랑 난 능수능란한 연기자들이죠. 효린 아빠 캐스팅한 건 나예요. 원상아 캐릭터는 제가 봤을 때 딱 연극성 성격이 유형이에요. 오히려 박재상의 나르시즘보다 이 인물이 그 성격적인 특징이 더 잘 드러나요. 드라마를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상아가 사람들을 이렇게 인형놀이 하듯이 그러니까. 대해요. 우리 인주 씨 죽이려고 했어요? 돈 다시 돌려줬으면 됐지. 사람을 왜 이렇게... 오인주 씨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죽여도 됩니까? 알아. 죽이고 싶지. 근데 지금 죽이면 누가 봐도 내가 그런 거 같잖아. 당분간 데리고 놀면서 기회를 보자.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뭔가 꾸미고 설정을 하는 게 그냥 몸에 배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드라마에서도 이 캐릭터가 잘 드러내고 있죠. 이 연극성 성격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 유형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되게 유혹적인 행동을 해요. 네. 성적으로도 굉장히 유혹적인 행동을 하죠. 이것만큼 강력하게 상대를 유혹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성적으로 유혹하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갑자기 온도차가 되게 갑자기 바뀌는 거. 크게 막 하면서 넌 쓰레기야 막 이런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 경계선 성격의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캐릭터한테. 근데 여기서 연극성만 다루면 마치 연극을 하듯이 자기의 어떤 부분을 되게 꾸며서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모습을 이제 꾸며서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유형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관심을 얻어냈다 하더라도 길게 유지하지 않아요. 왜냐면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데 별 흥미도 못 느끼고 잘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뭔가 어필을 잔뜩 해놨는데 실제로는 성적인 거에 관심이 없거나 네, 관심도 없어요. 그냥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한 용도로 성을 활용한다. 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인 것 그런 같아요. 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 현재 느끼는 감정이나 사고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 쉽게 표현을 해요. 막 쉽게 빠져들어서 충동적인 행동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원상아도 드라마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이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드라마 내에서도 대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종잡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재미를 유발하는 그런 캐릭터 중에 한 명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작은 아씨들의 세 자매 중에 둘째, 정의로운 기자 오인경입니다. 그 4명을 모두 변호한 건 이사장님 한 분이세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이제 오인경은 남지현 배우가 연기를 한 캐릭터고요. 이 캐릭터는 이제 기자로 나오는데 드라마 내내 정의를 강조하고 공정한 절차, 기자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요. 잘잘못을 따지고 여러 인물한테 넌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의를 강조하는 캐릭터인데 그래서 시청자들이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 네. 너무 답답하죠. 지 혼자 잘났다고 막 그러냐. 그래서 살짝 욕을 얻어먹기도 했지만 빌런들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나왔죠. 네. 이 기자인 오인경이 그렇게 정의를 강조하는데 사무실 서랍에 술을 몇 병을 이렇게 숨기고 있어요. 박을 하듯이 이렇게 술을 먹는 장면이 이제 초반에 드라마 초반에 나오거든요. 선배, 이러지 마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네가 왜 그렇게 열심히 각을 하나 궁금했거든? 데킬라네? 나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강조하고 본인한테도 그 잣대를 들이대고 그러니까 그 긴장감 때문에 술을 먹으면서 좀 안정을 찾으려고 한 거 아닐까. 근데 가짜 안정감이긴 하죠. 이완을 조금 하는군요. 네. 이렇게.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몰래 술도 먹는 그런 캐릭터.
이런 특성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캐릭터는 제가 봤을 때 강박성 성격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강박성 성격의 캐릭터는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통제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자기도 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어떠해야 된다라는 게 강하지만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그 기준을 들이대요. 네. 그래서 나쁜 짓 하지 마. 항상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 캐릭터들은 충동적인 행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획을 다 세우고 실행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 캐릭터가 빌런에 맞설 때 굉장히 계획을 세우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계획을 되게 장기적으로 세워서 그걸 실행을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반면에 자기 안에 언제나 또 정의로움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욕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꽉 누르고 억압하니까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상한 짓을 할 때도 있죠. 충동적으로 갑자기 어떤 그쵸. 행동을 하는 네. 거죠. 충동적인 걸 싫어하는데 본인이 충동이 이렇게 삐집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술로 이완을 하려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조금은 도움 됐겠지만 나중에는 정말 중독 수준으로 이 캐릭터가 술을 마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캐릭터가 좀 융통성이 없고 높은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듣고 계신 분들도 이 캐릭터들을 한번 심리적으로 한번 또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재밌는 심리에 대한 성격 분석을 알기 위해서 어떤 책을 보면 되나요? 네, 쑥스럽지만 한민, 박성미, 유지연이 쓴 문제적 캐릭터 심리사전을 보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갈등이 언제나 있고 그 갈등의 핵심은 캐릭터의 성격에 있죠. 이거는 우리 심리학자들이 얘기해 줄 수 있겠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쓴 책입니다.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에 읽고 싶은 이유를 남겨주시면 5분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